강화섬은 먼 옛날 고조선이 세워질 때부터 역사에 나오지요. 강화도는 지정학적인 숙명으로 이 나라의 흥망, 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약 40년간 몽골의 침입을 피해 도망온 고려의 수도였고요. 조선의 아픈 역사와도 함께 했습니다. 조선 말 새로운 문명과의 충돌 현장이 곧 강화였지요. 그러기에 강화는 섬 전체가 역사 및 문화 유적입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초지대교를 지나면 오른쪽에 바로 보이는 초지진입니다. 강화도는 한강을 통해 도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서 삼국시대부터 중요했다고 해요. 조선시대에도 강화해역은 배를 타고 한강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수로였기에 여기에 진지, 돈대 등 많은 군사시설을 두었대요. 초지진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배를 몰고 온 적군은 물살이 센 강화해협에서 배가 난파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확보해야 군사를 정비한 후에 안심하고 수도를 공격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초지진의 진지를 세워 외적을 막으려고 했던 곳이고요. 이 초지진은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호 사건 등 근대 100여 년간 적과 아군이 줄기차게 싸운 격전지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열세였던 당시 선조들은 모든 싸움에서 지고 말지요. 세월이 흐른 후 복원된 요새를 걷는 우리는 그날의 그 아픔과 치욕을 소나무와 성벽에 희미하게 남은 포탄의 흔적으로 짐작할 뿐입니다. 포대 너머로 보이는 운무 가득한 바다 갯벌을 보며 후손들은 울부짖으며 힘없이 쓰러져 간 그들이 떠올라 울적해집니다. 이번 방문지는 갑곶 돈대 옆 갑곶 순교 성지입니다. 수도 방어를 하는 요충지로서 외세와 격렬하게 충돌해온 현장인 강화는 호국의 기상이 돋보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혹독한 박해를 겪어야 했던 천주교 신자들의 믿음과 순교에 이르는 열정도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1866년 병인 양요, 프랑스의 성직자 9명을 처형한 책임을 물어 강화도를 점령하고자 했던 프랑스 함대가 이 갑곶돈대로 상륙해서 강화성과 문수산성을 점령해버립니다. 결국 프랑스 군은 후퇴하지만 이로 인해 강화지방에서는 혹독한 박해가 시작되지요. 갑곶 성지에서 바라보이는 바다 백사장에서 많은 천주교 신자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또 1871년 신미양요 때는 미국 군함에 다녀왔다는 죄로 강화에 살던 신자 3명이 갑곶 진도에서 순교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 혹독한 박해를 이겨낸 천주교 신자들에게 이곳은 순교 성지가 되었지요. 성당 아래에는 넓은 야외 미사 장소도 있고 묵주 기도길, 쉼터 등을 조성해서 순례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려 궁지를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목에 강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125년 전 1896년에 문을 연 학교입니다. 그 유구한 역사를 설명하듯 강화의 과거를 한 장 한 장 담벼락에 붙여놓았습니다.
수문 아래에서 빨래하고 있는 안악들의 사진, 강화가 다리로 연결되기 전 강화 나루터의 돛담배 사진도 눈길을 사로잡네요. 고려는 몽고의 침략을 피해 도읍을 강화도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약 40여 년간 수도로 사용했죠. 그 고려 궁궐터가 고려 궁지입니다. 우리는 그 고려 궁지를 찾아갔습니다. 강화 고려궁은 고려 조종이 개경으로 돌아갈 때 모두 허물어졌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인조 때 그 궁터에 행궁을 세워 큰 난이 일어났을 때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는 조선시대 관아 건물이었던 명위헌, 이방청 등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훔쳐갔다가 145년 만에 드디어 돌려받은 우리 문화재, 조선 왕실의 예를 담은 조선 왕실 의궤를 보관하던 외 규장각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언론에서만 보고 듣던 우리 문화재의 역사를 직접 보니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역사 공부는 발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려 궁지를 나오면 맛있는 묵밥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묵전, 묵밥 등과 함께 여행에 식도락도 즐깁니다. 화살나무를 아시나요? 이 화살나무가 심어진 이곳, 연무당 예터입니다.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었다는데, 강화 산성 섬쪽문 건너편에 있는 연무당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은 장소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첫 단추가 꿰어진 장소이지요. 초지진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상륙한 일본군은 여기서 제국주의의 본색을 드러냈지만, 힘이 없었던 당시 우리 조선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조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지 쓸쓸히 작은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고인돌. 지성묘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으로 주로 경제력이 있거나 정치 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 12월에 고창 화순의 고인돌 유적과 함께 강화의 고인돌 유적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인돌이 제일 많아서 고인돌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강화의 백년사와 청년사는 고려산에 있는 천년 고찰입니다. 고려 장수왕 때 인도 스님이 절터를 찾기 위해서 고려산에서 하얀색, 파란색, 붉은색, 노란색, 흑색 연꽃을 꺾어서 연꽃을 바람에 실어 날렸대요. 청색 연꽃이 떨어진 곳에 사찰을 짓고 청년사, 하얀 꽃이 떨어진 자리에 절을 세우고 백년사라고 명하였다고 하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년사를 찾아가 봅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곳에 아담하게 자리한 백년사. 겨울 정치 물씬한 풍광이 말하지 않아도 유구한 역사를 보여주는 절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져 길 위 주단이 되고, 어지럽던 인생 질서도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인적 없는 절을 찾아갑니다. 주변에 고즈넉한 산책로도 있어 걸어보면 좋을 듯 하네요. 스님이 키우시는지 토끼 2마리가 노는데 사람이 지나가도 무심히 풀만 뜯습니다. 백년사의 정치를 아련히 품은 채로 청년사를 찾았습니다. 두 곳 모두 적막함,
돌담이 인상적입니다. 조용한 불사를 찾아 고즈넉한 그 기운을 느끼노라니 속세의 번뇌가 다 잊혀지는 듯 하네요. 이 절은 강화도에서 유일한 비구니 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 속세의 안악들은 더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산신각 아래 용왕전 우물이 웅숭그레 깊은 물빛을 띱니다. 부처님과 산신과 용왕님을 함께 모신 곳, 인상적입니다. 강화의 오랜 고난의 역사를 지켜보며 묵묵히 서 있는 고목들. 오늘 우리는 전쟁의 참상에 마음 아파하다 번뇌를 다독이는 산사를 거닐며 위로를 느껴봅니다.